예,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퀀트 애널리스트 이경수입니다. 금일은 저희가 이제 제목은 그 반도체 후기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상당히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후기 사이클이라고 이게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좀 마지막에 강한 반도체 후기 사이클과 그걸로 통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급의 낙수 효과라든지 요거 가능성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량 분석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탐색을 해볼 수 있는 뭐 알파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서머리인데요. 뭐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서머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도주, 시가총액 주도주의 어떤 그 패턴을 분석을 해본 결과 후기 사이클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측면. 그래서 어떤 주도주의 사이클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더 강하게 그린다. 가속도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개인들의 순매수의 강도도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후기에 개인들의 어떤 그 강한 임팩트 그리고 강한 이제 수익률 이런 것들이 항상 관찰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뭐 저희 이제 뭐 8,000P가 넘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를 주도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종목군들의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뒤에서 언급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상관계수입니다. 예, 요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1에 근접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될 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그 수급의 역학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가 분명히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어떤 단어에가 맞지 않는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과거하고 다른 그런 컨셉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빅테크의 캐펙스 분기별 캐펙스가 항상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 캐펙스 발표 다음 분기에 한국의 반도체 매출의 관계는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캐펙스가 늘린다라는 그런 가정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올해의 캐펙스 투자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 추정치는 저기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캐펙스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가정에서 한국의 반도체의 매출은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한 70%, 하이닉스는 70%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70% 중후반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점증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빅테크의 어떤 캐펙스를 통한 한국의 반도체 매출은 사실은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반도체 후기 사이클이다라는 컨셉보다는 후기의 초반 사이클로 상당히 좀 강한 임팩트를 계속해서 모멘텀을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지금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하드웨어의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저평가이면서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이런 퀄리티 종목군들, 캐시플로우 좋은 종목군들, 해당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이 볼 수가 있겠죠. 뭐 테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 기업들보다는 지금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이 강세를 보이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탑다운의 어떤 그 환경적인 센티먼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본다면 금리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과거에서도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 얘기는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추재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렇지만 이제 AI를 포기를 할 수는 없고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성장의 핵심 동력은 AI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진 상황에서 그 안에서 캐시플로우 좋고 돈을 잘 버는 저평가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팩터를 분석을 해보면 저PER 그리고 실적 개선 요 두 가지의 어떤 팩터의 조합이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은 인덱스까지도 이기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저평가에다가 실적이 개선이 되는 상위 종목군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만 미국 기업들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샌디스크,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세일즈포스 이런 종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등급 거의 1등에서 5등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4.8%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4.5%까지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미국의 어떤 글로벌적인 상대적인 성장률과 함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같이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막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것이다. 케빈 허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취임을 했지만은 그래도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뭐 어떻게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 기반의 AI 패권이 글로벌로 계속 확산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가 반영이 된 그런 수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이제 하드웨어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저평가인 종목군들에 대한 계속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의 어떤 그 주가와 이익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의 OP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과 반도체의 어떤 피크아웃 간의 어떤 그 괴리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레깅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미리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효율화가 좀 덜 됐을 수도 있겠다. 반도체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이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반도체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의 효율화가 많이 없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급 정보, 뭐 디램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반도체의 주가와 이익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왼쪽 그래프의 핵심은 점점 괴리가 그 기간의 레깅의 기간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익이 어느 정도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가를 팔아도 된다. 피크아웃을 그때 예상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되죠?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분기별 빅테크 기업들과 그 이제 달러 베이스의 이익을 저희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점증을 합니다. 특히나 2분기부터는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1등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그 격차를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분기별 이익이 좀 떨어진 이후에 그때 피크아웃을 논해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는 QOQ 기준으로 가장 높은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에 52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100% 이상 상승한 사례를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요것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건 주도주였다. 그리고 어떻게 끝났느냐? 이 고점을 1년 동안 100%가 올라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점 높일 거잖아요. 그 고점에서 단기 하락이 고점 대비해서 20%가 떨어지면 이건 이제 사이클 종료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54개의 사이클이 나오고요. 평균 상승 기간을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주도주의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제 살펴봤을 때 초기, 중기, 후기는요, 그냥 그 각각의 그
기간에서 3분의 1을 저희가 지금 나눈 겁니다. 초기는 맨 처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컨셉에서 마지막에 3분의 2의 가장 높은 수익률이 관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아웃퍼폼, 반도체 주가 상승이 이제 거의 딱 1년 조금 안 됐을 겁니다. 1년 정도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상승 기간 18개월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일단 과거의 주도주하고 똑같은 가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티먼트 뭐 이렇게 실적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후기에 개인들의 매수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측면, 지금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상승 사이클에 지금 반도체는 한 3분의 2 정도 된 것 같다. 그리고 과거의 주도주가 여러 가지 사이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하고 또 1대1로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탑다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1대1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뭐 1년 반, 거의 2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후기에, 저희 이제 후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후기에 극초반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중반의 후기,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는 환경 자체가 나쁜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개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그 후기 사이클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멘텀은 가장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보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주도주의 후기 사이클에 개인들이 조금 더 순매수가 폭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좀 살펴본 결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ETF의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 이제 향후 또 이 뭐 데일리라든지 뭐 저희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어떤 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빅테크의 캐펙스를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캐펙스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자체가 일단 한국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펙스를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빅테크가 순이익이라든지 어느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야 캐펙스를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의 순이익 빼기 캐펙스 추이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엔비디아도 좋았고 알파벳도 좋았고요. 여타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올해의 순이익 빼기 캐펙스가 쭉 떨어지다가 이번 실적 전후로 해서 여기 약간 반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내년 전망치의 캐펙스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0에 근접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0보다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순익보다 캐펙스가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빅테크의 어떤 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조금 과열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별 순이익 빼기 캐펙스의 추이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캐펙스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뭐 완전히 멈춰서 빅테크 사이클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종목마다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순이익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재편되거나 아니면 지금 캐펙스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뭐 계속해서 그 변화, 경쟁을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적자 기업들이 팍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순이익 대비해서 캐펙스 증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는 있지만 거의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차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관성이 약간
근접을 돼서 요게 조금 유지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었더라. 요건 물론 과거의 얘기긴 하겠지만 과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어떤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반도체라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요거를 우열을 가리지 않고 이 반도체라는 그런 이 인덱스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콜레이션이 서로가 상당히 좀 높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한국의 반도체가 거의 고점인 시그널이 있었을 수도 있다. 과거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어떤 상관계수가 거의 이제 1에 근접했습니다. 근데 과거 기점을 보면 이 상관성이 1에 좀 수렴을 하고 어느 정도 좀 거의 반년 이상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의 어떤 평균 상승률이 평균 상승 기간이 1년 반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반도체가 1년 상승했다. 그리고 이 상관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좀 남았다. 이렇게 좀 가정을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개월 정도는 우리 이제 반도체의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그 언더퍼폼 환경을 저희가 이제 콜레이션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코스피의 개인 순매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을 때 반도체가 좀 언더퍼폼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외인들의 순매수가 그러니까 순매도가 강했을 때. 외인들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을 때 요때는 사실은 반도체 후기 오브 후기 사이클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최근에 좀 헷갈리는 게 외인들의 어떤 지분율을 계속 높이고 있고 오늘도 외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이 컨센이 좀 낮아져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언더퍼폼할 확률이 높은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이런 환경은 아직 좀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영업이익 1개월 변화율 자체가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전후 6월 말까지의 컨센서스 공백기이기 때문에 코스피 반도체의 영업이익 1개월 변화율이 가속도가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보통 실적 시즌 전후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와서 컨센서스가 올라가기 그런 마련인데 지금은 약간 좀 공백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는 거고요. 공매도 차익공 잔고 자체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은 엄연한 지금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뭐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후기 사이클이라고 일단 저는 가정을 하고 후기의 어떤 초반 사이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기의 어떤 그 변화를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반도체라든지 코스피에 대한 우리가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외에도 지금 알파 팩터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이를테면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도 퍼포먼스는 상당히 좀 높거든요. 물론 해당 종목군들이 반도체만큼 이 성장률이 강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급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수급적으로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반도체 제외한 어떤 그 알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구나라는 컨셉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관련한 팩터의 성과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반도체도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제외한 실적이라는 그런 변수 반도체하고 지금 실적주의 공통 부분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알파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반도체의
외적인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알파에 대한 우리가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기회도 우리가 충분히 리서치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언더퍼폼 환경 그리고 외인들이 기본적으로 순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 이 개인들의 순매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포트에도 썼지만 지분율은 계속 높아지는 순매도거든요. 그래서 크게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MSCI 이머징이라든지 MSCI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지분율 애들의 어떤 그 한국의 어떤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MSCI 코리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정말 중립이라든지 비중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도세로는 턱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YTD로 거의 300조 이상 팔았어야 비중 이제 유지 혹은 축소의 그 이제 그 허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되고 거래대금 증가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이 동시 유입하는 환경이 그 반도체 후기 사이클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제가 이제 생략을 했지만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좀 오르고 그리고 시가총액에서 순이익금 비율도 어느 정도 높은 기업들 그리고 배당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해당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후기 사이클에서 반도체와 약간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알파 아이디어 좀 얻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버텀업적인 측면 꼭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베팅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퀀트 전망 자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